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번 짚어드릴게요. 빈출 파트는 아니지만요. 왠지 그냥 제가 이번 국시 이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시에 온해효과 중에서 근육 이완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육 이완이 증가하면은 온해효과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냉해효과다 이거예요. 국시에 한 번 나온 파트는요. 이론을 또 알아야 돼요. 왜? 문제은행에서 그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문제로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빔뇨, 다뇨, 잔물, 더운물. 여기서의 찬물, 더운물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시죠? 여기서의 찬물이요. 냉해효과입니다. 더운물은요. 온해효과예요. 찬물 올라갔죠. 뭐가? 관절하력의 점도가. 더운물 내려갔죠. 관절하력의 점도가 감소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관절하력의 점도라는 것은 묽은 게 좋대요. 찬물, 더운물 한마디로 냉해효과, 온해효과 이겁니다. 냉해효과, 관절하력의 점도가 증가한다. 온해효과, 관절하력의 점도가 감소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먹는 거, 수혈받는 거 다 섭취량입니다. 배설량 싸는 거, 땀 흘리는 건데 심한 발한 이런 것들이 배설량입니다. 단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똥을 쌌어. 배설량이야?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니까 특이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냥 땀 한두 방울 흘렸어.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발한은 배설량이 아니고요. 심한 발한만 배설량이에요. 가글액 우리가 하고 뱉어내죠. 이거는 배설량도 아니고 섭취량도 아니에요. 마스크의 종류.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 마스크걸 나온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봤는데 요거 나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국시 끝나면 여러분 이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물론 뭐 할 일은 있지만요. 저도 국시 끝나자마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순간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국시에 뭐 나와요? 저농도가 뭐고 고농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자고요. 저농도 강추. 강추. 뭐 강추야?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좀 특이하잖아요. 다 고농도 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 강추. 여러분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여러분 떠먹여 드리지만은요, 이 떠먹여 드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이유식 애기들한테 먹일 때 떠먹여만 주면 되잖아요. 시장 봐야죠. 재료 손질해야죠. 그거 다 갈아야죠. 볶아야죠. 통에 담아야죠. 식혀야죠.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고요. 뭐 좀 엊그제도 또 뭐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시가 코앞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1.5배속씩 들으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본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그것을 맞추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왜 그거 이렇게 박하십니까?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예요. 요것만 암기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하임리히법. 뭔가 이렇게 질식된 상황에서 뒤에 가서 쿡쿡쿡쿡 복부를 밀어 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20년에 바뀌었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정판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판도 알고는 넘어가라. 5대5로 갑니다. 등 5번 두들기고요. 복부를 퍽퍽퍽퍽 5번 밀어냅니다. 이거를 반반하는 거예요.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련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후빈을 예방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두 번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약과 안연고. 이거는 요양보사 국시에서 정말 단골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안약은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약 눌러 어디를 비루관을 안연고 움직여 누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디다 넣냐? 안약은요, 정중앙에 넣던지 이 외측으로 넣습니다. 이것을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린다, 또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의 3분의 1 부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부 결막낭은요, 눈동자 아래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요. 또는 하안검이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국가고시는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안녕고는요, 중간에서 외측으로 1, 2cm 쭉 짜주고요, 눈알을 움직여서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수술한 부위가 뻑하고 충격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 쪽으로 눕는다.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 아래로 해야 돼. 수위, 이 두 글자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수술한 쪽이 위로 가라, 아래쪽은 압력이 받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안압 상승을 위해서 금기해야 될 사항. 일단 기침, 코풀기, 배변 시 힘주기, 눈의 긴장 주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이게 국시 어떤 표현으로까지 나와요? 기침을 할 때 입을 벌리고 기침해라. 이게 뭔 소리야? 최대한 압력을 분산해라.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작은 기침으로 나눠서 해라. 이게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까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변형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피내주사 ID, 이거는요,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항생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 주사로 놔요? 아니죠. 항생제는 항상 IV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생제에 부작용 없으실지 테스트 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사기 바늘로 여기 피부 겉에 쑤셔 넣으면서 따가워 죽겠잖아요. 조금 이따 와서 보면 부풀어 있어서 이 항생제 안 되겠네요.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질병 진단, 항생제 반응 검사를 위한 투약 방법이 바로 피내주사 ID예요.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느끼는 5가지의 감정이죠. 부분협, 우수, 처음엔 부정하고 싶다가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게 되고요,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떡하겠냐, 나 죽어야지, 이겁니다. 임종에 적응의 5단계. 우리 막내딸 씨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뭐죠? 타협, 협상이에요. 혼수 상태인 임종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요, 청각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중요하죠.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하나 붙이고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른쪽 3글자죠. 왼쪽 2글자죠. 3,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앉는데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하는 그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심장 리듬 분석은 3분 간격으로 실시하나요? 2분 간격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거는요, 리듬 분석할 때이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면 더 아프니까.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거. 여자들이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애를 낳아서도 있지만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조금 나오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을 입으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삶의 질은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정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도 늙잖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제가 지금 팔목에 아대를 차고 있습니다. 손목 아대요. 막판에 지금 편집도 그렇고 이 영상 자료 추리는 것도 그렇고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제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수근관 증후군 자가 진단 검사는요, 팔렘 검사입니다. 양쪽에 손등을 맞대고요, 1분 동안 밀었을 때 손이 많이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근관이 아니라 VDT인가 봐요. 뭔가 미세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렘 검사했을 때 아프지는 않거든요. 예, VDT인 것 같습니다. VDT가 뭐예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한 사람들 걸리죠. 직업병이죠.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번 짚어드릴게요. 빈출 파트는 아니지만요, 왠지 그냥 제가 이번 국시 이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시에
온의 효과 중에서 근육 이완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육 이완이 증가하면은 온의 효과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냉의 효과다 이거예요. 국시에 한 번 나온 파트는요. 이론을 또 알아야 돼요. 왜 문제은행에서 그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문제로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빈뇨, 다뇨, 찬물, 더운물. 여기서의 찬물, 더운물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시죠? 여기서의 찬물이요, 냉의 효과입니다. 더운물은요, 온의 효과예요. 찬물 올라갔죠? 뭐가? 관절 하력의 점도가. 더운물 내려갔죠? 관절 하력의 점도가 감소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관절 하력의 점도라는 것은 묽은 게 좋대요. 찬물, 더운물. 한마디로 냉의 효과, 온의 효과 이겁니다. 냉의 효과, 관절 하력의 점도가 증가한다. 온의 효과, 관절 하력의 점도가 감소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먹는 거, 수혈받는 거 다 섭취량입니다. 배설량 싸는 거, 땀 흘리는 건데 심한 발한 이런 것들이 배설량입니다. 단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똥을 쌌어. 배설량이야?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니까 특이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냥 땀 한두 방울 흘렸어.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발한은 배설량이 아니고요. 심한 발한만 배설량이에요. 가글액 우리가 하고 뱉어내죠. 이거는 배설량도 아니고 섭취량도 아니에요. 마스크의 종류.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 마스크걸 나온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봤는데 요거 나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국시 끝나면 여러분 이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물론 뭐 할 일은 있지만요. 저도 국시 끝나자마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순간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국시에 뭐 나와요? 저농도가 뭐고 고농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자고요. 저농도 강추. 뭐 강추야?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좀 특이하잖아요. 다 고농도 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 강추. 여러분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여러분 떠 먹여 드리지만은요, 이 떠먹여 드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이유식 애기들한테 먹일 때 떠먹여만 주면 되잖아요. 시장 봐야죠. 재료 손질해야죠. 그거 다 갈아야죠. 볶아야죠. 통에 담아야죠. 식혀야죠.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고요. 뭐 좀 엊그제도 또 뭐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시가 코앞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1.5배속씩 들으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본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그것을 맞추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왜 그거 이렇게 박하십니까?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예요. 요것만 암기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하임리법, 뭔가 이렇게 질식된 상황에서 뒤에 가서 쿡쿡쿡쿡 복부를 밀어 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20년에 바뀌었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정판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판도 알고는 넘어가라. 5대5로 갑니다. 등 5번 두들기고요. 복부를 퍽퍽퍽퍽퍽 5번 밀어냅니다. 이거를 반반하는 거예요.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련 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후빈을 예방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두 번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약과 안연고, 이거는 요양보사 국시에서 정말 단골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안약은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약, 눌러, 어디를? 비루관을. 안연고, 움직여, 누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디다 넣냐? 안약은요, 정중앙에 넣던지 이 외측으로 넣습니다. 이것을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린다. 또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의 3분의 1 부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부 결막낭은요, 눈동자 아래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요. 또는 하안검이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국가고시는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안연고는요, 중간에서 외측으로 1, 2cm 쭉 짜주고요. 누나를 움직여서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수술한 부위가 뻑하고 충격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 쪽으로 눕는다.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 아래로 해야 돼. 수위, 이 두 글자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수술한 쪽이 위로 가라, 아래쪽은 압력이 받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안압 상승을 위해서 금기해야 될 사항. 일단 기침, 코풀기, 배변 시 힘주기, 눈의 긴장 주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이게 국시에 어떤 표현으로까지 나와요? 기침을 할 때 입을 벌리고 기침해라. 이게 뭔 소리야? 최대한 압력을 분산해라.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작은 기침으로 나눠서 해라. 이게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까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변형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피내주사 ID, 이거는요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항생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 주사를 놔요? 아니죠. 항생제는 항상 IV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생제에 부작용 없으실지 테스트 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사기 바늘로 여기 피부 겉에 쑤셔 넣으면서 따가워 죽겠잖아요. 조금 이따 와서 보면 부풀어 있어서 이 항생제 안 되겠네요.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질병 진단, 항생제 반응 검사를 위한 투약 방법이 바로 피내주사 ID예요.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느끼는 5가지의 감정이죠. 부분협, 우수, 처음엔 부정하고 싶다가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게 되고요.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떡하겠냐, 나 죽어야지, 이겁니다. 임종의 적응의 5단계. 우리 막내딸 씨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뭐죠? 타협, 협상이에요. 혼수 상태인 임종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요? 청각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중요하죠.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하나 붙이고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른쪽 세 글자죠. 왼쪽 두 글자죠. 3,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앉는데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하는 그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심장 리듬 분석은 3분 간격으로 실시하나요? 2분 간격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거는요 리듬 분석할 때이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면 더 아프니까.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거. 여자들이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애를 낳아서도 있지만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조금 나오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을 입으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삶의 질은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정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도 늙잖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제가 지금 팔목에 아대를 차고 있습니다. 손목 아대요. 막판에 지금 편집도 그렇고 이 영상 자료 추리는 것도 그렇고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제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수근관 증후군 자가 진단 검사는요 팔렘 검사입니다. 양쪽에 손등을 맞대고요 1분 동안 밀었을 때 손이 많이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근관이 아니라 VDT인가 봐요. 뭔가 미세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렘 검사했을 때 아프지는 않거든요. 네, VDT인 것 같습니다. VDT가 뭐예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한 사람들 걸리죠. 직업병이죠.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번 짚어드릴게요. 빈출 파트는 아니지만요. 왠지 그냥 제가 이번국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시에 온해 효과 중에서 근육 이완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육 이완이 증가하면은 온해 효과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냉해 효과다 이거예요. 국시에 한 번 나온 파트는요. 이론을 또 알아야 돼요. 왜? 문제은행에서 그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문제로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빔뇨, 다뇨, 찬물, 더운물. 여기서의 찬물, 더운물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시죠? 여기서의 찬물이요. 냉해 효과입니다. 더운물은요. 온해 효과예요. 찬물 올라갔죠. 뭐가? 관절 하력의 점도가. 더운물 내려갔죠. 관절 하력의 점도가 감소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관절 하력의 점도라는 것은 묽은 게 좋대요. 찬물, 더운물. 한마디로 냉해 효과, 온해 효과 이겁니다. 냉해 효과,
관절 점도가 증가한다. 온해 효과, 관절 점도가 감소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먹는 거, 뭐 수혈받는 거 다 섭취량입니다. 배설량 싸는 거, 땀 흘리는 건데 심한 발한 이런 것들이 배설량입니다. 단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똥을 쌌어. 배설량이야?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니까 특이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냥 땀 한두 방울 흘렸어.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발한은 배설량이 아니고요. 심한 발한만 배설량이에요. 가글액 우리가 하고 뱉어내죠. 이거는 배설량도 아니고 섭취량도 아니에요. 마스크의 종류.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 마스크걸 나온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봤는데 요거 나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국시 끝나면 여러분 이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물론 뭐 할 일은 있지만요. 저도 국시 끝나자마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순간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국시에 뭐 나와요? 저농도가 뭐고 고농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자고요. 저농도 강추. 뭐 강추야?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좀 특이하잖아요. 다 고농도 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 강추. 여러분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여러분 떠먹여 드리지만은요, 이 떠먹여 드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이유식 애기들한테 먹일 때 떠먹여만 주면 되잖아요. 시장 봐야죠. 재료 손질해야죠. 그거 다 갈아야죠. 볶아야죠. 통에 담아야죠. 식혀야죠.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고요. 뭐 좀 엊그제도 또 뭐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시가 코앞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1.5배속씩 들으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본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그것을 맞추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왜 그거 이렇게 박하십니까?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예요. 요것만 암기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하임리히법, 뭔가 이렇게 질식된 상황에서 뒤에 가서 쿡쿡쿡쿡 복부를 밀어 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20년에 바뀌었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정판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판도 알고는 넘어가라. 5대5로 갑니다. 등 5번 두들기고요. 복부를 퍽퍽퍽퍽 5번 밀어냅니다. 이거를 반반하는 거예요.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련 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후빈을 예방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두 번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약과 안연고, 이거는 요양보사 국시에서 정말 단골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안약은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약, 눌러, 어디를? 비루관을. 안연고, 움직여, 누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디다 넣냐? 안약은요, 정중앙에 넣던지 이 외측으로 넣습니다. 이것을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린다. 또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의 3분의 1 부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부 결막낭은요, 눈동자 아래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요. 또는 하안검이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국가고시는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안연고는요, 중간에서 외측으로 1, 2cm 쭉 짜주고요. 누나를 움직여서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수술한 부위가 뻑하고 충격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쪽으로 눕는다.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 아래로 해야 돼? 수위, 이 두 글자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수술 한쪽이 위로 가라. 아래쪽은 압력이 받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안압 상승을 위해서 금기약일상. 일단 기침, 코풀기, 배변 시 힘주기, 눈의 긴장주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이게 국시 어떤 표현으로까지 나와요? 기침을 할 때 입을 벌리고 기침해라. 이게 뭔 소리야? 최대한 압력을 분산해라.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작은 기침으로 나눠서 해라. 이게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까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변형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피내주사 ID, 이거는요,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항생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 주사로 놔요? 아니죠. 항생제는 항상 IV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생제에 부작용 없으실지 테스트 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사기 바늘로 여기 피부 겉에 쑤셔 넣으면서 따가워 죽겠잖아요. 조금 이따 와서 보면 부풀어 있어서 이 항생제 안 되겠네요. 그게 바로 피내 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질병 진단, 항생제 반응 검사를 위한 투약 방법이 바로 피내 주사 ID예요.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느끼는 5가지의 감정이죠. 부분협, 우수, 처음엔 부정하고 싶다가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게 되고요.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나 죽어야지, 이겁니다. 임종에 적응의 5단계. 우리 막내딸 씨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뭐죠? 타협, 협상이에요. 혼수 상태인 임종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요, 청각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중요하죠.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하나 붙이고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른쪽 세 글자죠. 왼쪽 두 글자죠. 3,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앉는데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하는 그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심장 리듬 분석은 3분 간격으로 실시하나요? 2분 간격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거는요, 리듬 분석할 때이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면 더 아프니까.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거. 여자들이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애를 낳아서도 있지만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조금 나오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을 입으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삶의 질은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정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도 늙잖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제가 지금 팔목에 아대를 차고 있습니다. 손목 아대요. 막판에 지금 편집도 그렇고 이 영상 자료 추리는 것도 그렇고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제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수근관 증후군 자가 진단 검사는요, 팔렘 검사입니다. 양쪽에 손등을 맞대고요, 1분 동안 밀었을 때 손이 많이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근관이 아니라 VDT인가 봐요. 뭔가 미세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렘 검사했을 때 아프지는 않거든요. 네, VDT인 것 같습니다. VDT가 뭐예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한 사람들 걸리죠. 직업병이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